오늘 좋은 아침 3부 순서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하는 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뵙는데요. 네, 오늘 아침은 좀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보슬비가 내리는 좀 촉촉한 그런 금요일 네, 아침이네요. 춥진 않은데 네. 예, 좀 부슬비가 내려서 좀 오히려 좀 길이 혹시 미끄럽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오히려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면 좀 더 조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럴 때 참 운전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2월의 첫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벌써 한 달이 2월 지나갔어요. 일입니다. 네. 자, 오늘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또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초대석 꾸며 나갈까요? 뭐 오늘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뭐 가정에서든지 일하는 곳에서라든지 분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네.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분노에 대해서 네, 중요하죠. 네. 네, 분노를 어떻게 잘 다룰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분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분노라는 게 어떤 것인지. 네, 제가 이제 사실 상담에서 상담을 할 때 분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의외로 아버지분들, 그러니까 남자분들께서 네. 집안에서 이제 분노의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다루지 못해서 사실 미국 안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꽤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 이 폭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미국이 훨씬 더 엄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쉽게 그냥 부부가 예를 들어서 별로 심하게 다툰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약간의 뭐 몸싸움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의 문제로 뭐 상대편 어째 배우자가 누구든지 경찰한테 리포트를 했을 때 경찰이 와서 이렇게 보고 경찰이 오늘 밤엔 너 여기서 자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라든지 네. 예,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실제로 이제 분노에 대한 문제가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 부부가 심하게 다퉈서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실제로 이제 좀 큰 어려움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분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이렇게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노 문제를 참 잘 이해를 하고 잘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가정의 문제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분노의 문제를 도움받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힘들죠. 예, 얘기하기도 네.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나마 이렇게 좀 이제 조절을 하는 경우도 네. 많고 또 주위에 보는 사람들의 눈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안에서는 누가 이제 뭐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예,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분노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좀 다루면은 좀 그래도 가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분노의 문제로 상담을 제가 이제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 남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분노의 문제, 왜 이렇게 그때 화를 그렇게 참지 못했는지, 왜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우리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분노는 항상 이게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2차 감정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드러나는 감정은 분노이지만 사실 그 밑에 분을 내게 하는 다른 감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뵀던 많은 분들은 이 첫 번째 1차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가지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이 모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우울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멸감이라든지 우울감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느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보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무시.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하다는 느낌. 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와서 네. 그것이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분노 조절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분노를 정말 잘 다루려면 이 분을 내게 하는 그 밑에 있는 다른 감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그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뵀던 많은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경우든 분노나 어떤 폭력이라든지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서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네. 이 분노를 결국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단순히 어떤 분노 조절, 뭐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 분노를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이게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이제 밖에서 일하시고 이제 또 가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네. 이런 부담감 속에서 사실은 진짜 이렇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밖에서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자기가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분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누르고 보통 많은 분들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무기력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당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그다음에 어떤 뭘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 네. 그런 느낌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약한 데서 터진다 그러죠. 보통 제가 이제 그 분노를 표현할 때 화산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화산의 그 분출구에서 드러나는 용암만 우리가 보는 거지만 네. 사실 그 안에 보면 그 화산 안에 보면 그 내부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마그마라든지 그 용암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들이 가장 약한 부분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나와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한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 권위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물론 이제 이게 남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잖아요. 뭐 울면 안 된다.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분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치 그거 같아요. 여기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우리가 풍선을 갖다가 이렇게 분 거를 욕조 속에 집어넣으려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죠? 들어가죠. 네. 네, 누른 만큼 더 튀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반동력이 이제 크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조절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감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잘 조절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를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네. 건강한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적절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면 사실 극심한 분노까지 발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제 우울한 마음이 들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괴롭다는 생각도 들고 좌절감이 들 때 네. 그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누군가 그걸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이지 않거든요. 네. 이게 그런 것들 쌓였다가 이렇게 약한 부분에서 빵 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하려면 사실 그 밑에 있는 진짜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무기력함이라든지 좌절스러운 마음이라든지 그다음 소망이 없다는 느낌. 이런 무력감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걸 누군가랑 얘기할 사람이 있고 네. 적절하게 건강하게 풀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보통 이제 분노해서 표현이 안 되는데 보통은 보면은 이게 남자분들이 집에 오면은 그런 어떤 감정의 소통이 거의 가족들하고는 없죠. 우리가 네. 보면 아버지들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 밖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거나 뭐 옛날에 아버지들 뭐 술에 쪄들어서 네. 스트레스에 쪄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뭐 어디 풀 데는 없고 그런 감정들을 뭐 이렇게 뭐 나누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가족에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있죠.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가정에 오면은 또 이것저것을 또 이렇게 해내야 되는 또 가장으로서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돈이 이거밖에 뭐 없는데 어떡하냐. 네. 뭐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스트레스 잔뜩 받고 왔는데 집안에서도 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뭐 아이들 문제대로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 집안에서도 문제가 그대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 내부에서는 날 좀 내버려둬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밖에서 힘들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이렇게 너무 심해지기 전에 네. 사실은 어딘가 풀 수가 있고 이렇게 이것들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거의 남자분들이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고 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다 보면 그냥 이제 남자분들은 하는 게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고 네. 가족들하고 말 안 하고 싶어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제 그냥 밥 먹고 그냥 앉아서 TV 보고 혼자서 뭐 인터넷 하고 그러니까 뭐 저기 Let me alone이죠. Let me alone. 네. 날 좀 내버려둬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나 남편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뭐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그런 아버지나 남편이 대해서 불만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각자의 다 입장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내로서 나름대로의 또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과 같이 풀고 싶고 그것들을 남편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같이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인데 네. 때로는 그것들이 뭐 어쨌든 살다 보면 짜증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자녀들도 아빠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건 다 가족들을 위한 건데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어떤 감정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이렇게 그런 참 뭐 오늘은 아빠가 이랬고 뭐 우리 애들은 이랬고 어떤 그런 해야 된다 뭐 해야 되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떤 솔직한 감정들이 서로 좀 나누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우리가 사실은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네. 네, 가족 이건- 간에 대화가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대화가 많은데 그 대화가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집에 대화해요. 그러는데 그 대화가 보면 해야 된다는 내용의 대화한 거예요. 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네. 시시콜콜한 것들, 일상도 얘기하고. 네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오늘 좀 기분이 이렇더라. 그래서 오늘 되게 어. 스트레스 받았어. 뭐 네. 그래 되게 힘들었겠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요. 이 정도의 수준만 돼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심한 화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대화를 가끔 나눌 수 있는 그래도 가족끼리 네. 그런 어떤 이해함과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괜찮은데 이제 대부분 가정들이 보통 이제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정보 교환이에요. 정보 교환. 뭐 맞아요. 알아야 될 내용, 뭐 해야 될 내용. 네. 오늘 뭐 무슨 요일 날 오늘 뭐가 있고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런 해야 된다는 내용. 그러면 뭐 이걸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뭐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게 네. 왜 안 됐냐는 이제 이런 네. 얘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주로 그런 내용들은 주로 그런 내용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무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 가정에서의 갈등들이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집안에 뭐 사소한 뭐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걸 뭐 누가 하냐, 내가 하냐, 왜 안 됐냐,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냐, 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가는 거죠. 네. 뭐 집에서 뭐 하고 있냐, 뭐 당신은 뭐 이렇게 자상하지 못하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속으로에서의 그런 어떤 이제 중압감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눌려서 결국에는 이게 약한 부분에서 네. 이제 터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분노가 이렇게 나오는 그 뭔가 쌓여서 말씀하신 이게 분노가 2차 감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감정들이 다 분노를 야기시키는 감정들이 쌓여서 약한 부분에서 터지는 게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와, 이 분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정말 시간이 금방금방 막 지나가네요. 네.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교수님.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전해드릴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순서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청 교수님과 함께 분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분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렇죠. 그냥 네. 이유 없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거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분노를 가정 내에서 특히 좀 쉽게 그 약한 곳에서 터진다고 하셨잖아요.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그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서 이 분노의 해결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예방하는 게 제일 사실은 좋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분노를 쌓아두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쌓으면 쌓아 놓을수록 터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실 이제 분노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참 이민 사회는 그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를 풀 때가 사실 그렇게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리소스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문화생활도 다양하고 맞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다양하고 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나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잘 개발하셔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하는 게 일단 분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운동을 하신다든지.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건강을 망가뜨리거나 오히려 분노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저는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또 중독성이 강하고 네. 더 이렇게 분을 더 야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술을 드시는 거는 사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절한 휴가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진짜 좀 마음이 맞고 좀 이렇게 속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솔직한 고민들과 감정들을 털어놓으시는 것만으로도 분노 조절에 상당히 예방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확실하게.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할까라고 하는 측면 밑에서는 다른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게 뭘까를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우울한 건지, 네.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2차적인 감정들이 있군요. 외로움이라든지 네. 아니면 거절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네.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다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감정들을 좀 자기 감정들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네.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구나. 너무 삶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달리기만 해요. 사람들이 그냥 일하고 그냥 이제 겨우 이제 푸는 방법은 그냥 TV 보거나 인터넷 보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자기 안에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분노 조절에는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자기의 마음을 이제 꺼내놓으면 일종의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맞아요. 있죠. 네. 자기가 이렇게 속을 누군가에게 탁 털어놨을 때 뭔가 이해받고 격려받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네. 되게 후련하고 되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뭔가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분노를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네. 힘든 점도 표현하고 네네. 내 마음에 있는 거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군요. 예, 그런 사람이 한두 명 꼭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운동하는 친구 정도지 뭐 같은 속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근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예. 있으시면 여러분들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민 사회에서 그런 분이 있거나 자기가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 있다면 네.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그 삶에서 있어서 굉장히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너무 갇혀 있거나 가정 이것에만 너무 사람이 갇혀 있으면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사실 일에서 풀긴 힘들고 결국에는 가정이거든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에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분들이 왜 이게 힘드냐 하면 가정에서 결국 터뜨리냐 하면 가정에서는 사실 누군가 자기의 그 감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회사 가면은 자기 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게 어떤 완충작용이 되지만 네. 결국엔 약한 데서 터지는 게 가정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내가 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 그 상담가에게 가서 또 이야기 네.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럼요. 예. 네. 보통은 제가 분노를 다룰 때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문제가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상담가한테라도 그런 문제를 털어놓고 진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받고 또 격려를 잘 받으면 네. 효과가 적어도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도움이 되시는데 사실 제가 상담가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 진짜 일상에서 자기가 진짜 이렇게 친구나 아니면 선배나 정말 감정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가는 전문적으로 저 같은 이제 상담가는 전문적으로 그 분노의 문제를 집중해서 분노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프로페셔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친구라든지 선배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임에 가시는 분들이면 뭐 그게 뭐 교회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모임이 됐든 어떤 그 모임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네. 어떤 모임이든지 자꾸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처럼 일하고 뭐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집 일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나가시면 이제 좋지 않은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연결이 되면 더 가정에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네. 미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또 낳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건전한 모임을 많이 네. 참여하는 것 네. 좋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분이 났을 때는 어떤 팁을 제가 좀 드리고 싶냐면 네. 저희가 이제 앵걸 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부터 이제 10까지 자기의 어떤 분노의 이렇게 패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거의 분이 거의 나지 않은 상태고 10이면 완전히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분이라면 네. 자기가 화를 낼 때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목표가 7, 8 정도면 나는 이미 아니다. 그거는 이미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그러면은 2나 네. 3이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보고 2, 3에서 뭔가 내가 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을 낼 때도 이렇게 이 분을 내는 그 정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처음부터 1에서 갑자기 10으로 빵 이렇게 갑자기 아니겠죠. 빵충 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을 내기 전에 어떤 조짐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조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사람마다 틀려요. 그거는 이제 사실 상담가랑 같이 이렇게 분석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을 이제 터트리기 전에 어떤 자기한테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몸의 증상, 네. 몸의 증상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든지, 빨라지고, 네. 예, 얼굴이 약간 달아오른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면 이미 한 2, 3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제 그럴 때 분을 터트리기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인지하는 연습을 하고 그때 어떤 이제 기술이나 어떤 방법을 써서 네. 더 이상 분을 터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분이 났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방법은 이제 그런 자기만의 어떤 특유의 증상을 빨리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박동 아까도 제 말씀드렸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다든지 또 행동적으로 목소리 톤이 올라가죠. 보통 그렇겠죠. 말하는 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럴 때 톤이 약간 평상시보다 올라간다는 이 느낌을 사실 캐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은 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톤이 약간 올라간다 싶으면 내가 이때 내가 화가 났구나. 이때 내가 조절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꾸 연습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이 났을 때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분 통제가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인지를 했다면요, 교수님. 내가 뭐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심장 박동수 빨라지고 뭐 몸에서 열이 난다, 화끈거린다.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미 어떤 분들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미 5 이상 넘어간 거예요. 7, 8 이미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하기가 어떨 때는 힘드실 수도 있는데 화를 한번 그동안 화를 내셨던 그 경우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경우들을 보시고 내가 화를 언제쯤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점이 초기에 있을 거예요.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본인이 어떤 내 몸의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내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분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 안에 어떤 그 보통 이제 자기 대화는 셀프 톡이라고 그래요.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 자기 스스로 듣는 어떤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네. 그래야지 그 자리를 피해서 밖에 나가신다든지 산책을 나가신다든지 음. 뒷마당이라도 나가신다든지 백야드라도 나가신다든지 이게 사람이 쿨다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앵거 미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게 7, 8이 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10까지는 순식간에 가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조언의 방법은 한 2나 3, 그 정도 레벨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네. 자기가 더 이상 분노로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뭔가 방법을 취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네. 이제 쿨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분이 나게 해서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진짜 본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말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더 악화되는 거. 서로 상대방도 더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흥분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동반 상승의 효과가 있어서 네. 같이 흥분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성적인 말이 나갈 리가 없죠. 네. 많이 싸워보셔서 뭐 아실 거예요. 그때는 좋은 대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싸움을 더 이제 악화시키는 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질적인 방법은 서로 타임아웃을 요청하자는 약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특히 부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편 같은 사람이 약간 덜 화가 나는 사람이 타임아웃을 먼저 요청하는 거죠. 네.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당신도 지금 너무 화가 난가? 나도 지금 되게 기분 안 좋거든. 근데 더 싸우면 우리가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더 싸울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네. 이렇게 이 정도 해서 타임아웃을 하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화가 날 때 누가 먼저 타임아웃을 요청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때는 효과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서로 감정이 가라앉힌 다음에 얘기를 하자는 식으로 서로 간에 먼저 타임아웃에서 요청할 때 받아들이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네. 부부간에. 맞습니다. 타임아웃 좋은 방법이죠. 예. 저희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 그렇네요. 네. 많은 부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예. 뭐 다음 주에 계속을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다음 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다음 달에 이야기를 네네. 해주셔도 좋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트너 유니버시티 이정청 교수님과 함께 분노에 대해서 분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저희가 다 커버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예방하기 그리고 앵거 미터를 정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또 타임아웃 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